안녕하세요, 임창입니다. 날씨가 무더위와 장마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한여름 날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같은 마을이지만 행정상 2리에 속하는 유곡 버들 마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버들의 유래를 알아보았지만 오늘 유곡 2리는 서천군과 보령시 경계에 있는 마을로 내륙쪽에서 최초의 두 곳이 작지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역사 문화재가 아닐까 하여 영상을 통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멀리 주렴산 국소봉 정상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능선이 내려오면서 갈비격인 두 줄기가 뻗어 내려오는 곳이 유곡 2일에 해당하는 곳이며, 오른쪽은 작은 숫골, 왼쪽은 큰 숫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한쪽으로는 사자골이라고 부른답니다. 먼저 숨은 역사 첫 번째로 작은 숫골 쪽에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이 교회가 유곡교회랍니다. 가면 가까운 마량포구에 1816년 9월 4일 영국의 맥스웰 함장과 바시롤 함장이 건네준 성경책을 조대호 수군점 절제사와 이승열 현감에게 건네준 후 93년 후 1909년 10월 3일 부이렴 선교사가 말을 타고 유곡 1리 버들마을에 오시게 됩니다. 최초 유곡 1리 사랑방에서 유곡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60년대 후반 지금의 유곡 1리로 옮겨 신앙을 설파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랍니다. 서해안 내륙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유곡교회에서 50년 이상을 몸담은 안재환 장로님의 말씀을 지상으로 내려가서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뭐 장로님이라고 들으셨는데 맞습니까? 네. 예. 이 유곡교회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처음에 어떤 분이 설립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선교사분이 이제 이곳에 말을 타고 오셨다라고 전에 들었어요. 아, 말을요? 예, 말을 타고 오셨는데 1909년쯤에 그분이 이 선교를 해서 지금 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 전에 다른 지역에 여기서 어디쯤에? 유곡 1리에 유곡 1리면 여기서 가까운 네, 곳인데요? 네, 가까운 곳에 이쪽으로 이전한 것은 한 60년도 후반쯤에 60년도 후반요? 네, 예. 이제 지금 본당은 최근에 신축을 한 거고요. 예. 과거의 모습은 한 68년도쯤에 다시 성전을 신축을 했다가 예. 다시 재건축을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그 선교사님 그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부희렴 선교사인데 아마도 우리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는 초대 장로님이셨던 심성구 장로님께서 거의 이제 도맡아서 교회 운영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걸 하시다가 네. 차후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이어져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선교의 어떤 발상지가 아니었나, 어머니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많은 그 교회 신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고 또 여기에서 신앙을 키워갔던 그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왼쪽 편으로는 큰 숲골 중앙에 숲이 잘 가꾸어진 곳이 예전에는 수곡 초등학교였답니다. 지금은 폐교되어 5년 전부터 개인이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무 그늘이 잘 가꾸어서인지 꽤 캠핑장으로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간답니다. 또한 캠핑장 수익을 마을에도 내놓아 마을 기금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유곡 2리에 있는 그 예전으로 그 수곡 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은 이제 폐교 상태인데 지금 이 마을에서는 이 폐교된 그 학교 부지를 가지고 이렇게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그러네요.
오늘은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와서 아주 인기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춘장대 아이사랑 캠핑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한 산미 쪽의 마을을 사작굴이라고 하는데 왜 사작굴인지 궁금하여 마을 이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작굴이라고 이렇게 네, 그러더라고요. 사작굴. 예. 그럼 사작굴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예. 사자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사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사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총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 볼 때 호랑이도 많이 내려오고. 호랭이는 예전에 많이 있었다고는 네, 들었어요. 호랑이도 많이 내려오고. 예. 그래서 호랑이를 막 크면 예. 사자라고도 하는가 봐. 그래서 예, 사자굴. 이렇게 막 크게 표현을 해서 그냥 사작굴 이렇게 호랭이도요? 그 여기 박남규 씨라고 예. 그냥 총 관련한데 그 호랑이를 잡을 때는 예. 허수아비를 반대 방향으로 허수아비를 하나 씌워놓고 그리고 숨어서 쏘면은 허수아비를 달려든대. 사람인 줄 알고. 예. 그 사람이 쏜 줄 알고. 예.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쏴서 두 번 쏴서 죽인대. 잡았대. 옛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 지혜가 대단했네. 이게 호랑이는 숨은 역사 두 번째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서해고속도로 옆 조그만 다리가 보이는데요. 다리 옆에 나지막 보가 있는데요. 지금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보이지만 1930년대쯤만 해도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을 충청도 사투리로 맹물이 바탕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닷물이 넘치면 농사를 망치기 일쑤했는데요. 이때 빈간인 안종준이라는 분이 최초 맹물이 바탕에 뚝을 높이고 보를 막아 농토를 늘리고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침 증손자가 이 마을에 살고 있어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함자였던 용자를 줘서 용보라고 이렇게 용보 용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었고 이제 저 어렸을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할아버지가 그 막은 보라고 해서 이름을 용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그 보를 막음으로 해서 많은 어떤 수확이 돼서 어른들이 이 보를 막은 할아버지 호가 이제 자연스럽게 용보가 되었고 또 그 할아버지 함자에 따라서 크게 입었다. 이렇게 뭐 큰 어떤 업적은 아니더라도 많은 어떤 농사지를 만들어서 용보대통이라고 할아버지가 그 보를 막음으로 해서 용보가 대통을 했다 해서 용보대통이라고 이렇게 합판으로 이렇게 큰 마개를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해서 물을 가뒀더라고요. 이 과거에는 저 어렸을 적에 이쪽에 물이 잠수가 많이 됐을 때는 여기서 여름철에 미역도 감고 또 백중살이 때는 반대적으로 바닷물이 차오르면 반대쪽에 이게 바닷물에서 또 수영도 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그렇게 놀았어요. 그럼 어찌됐든 이 서해안 지역에서는 최초의 어떤 그 크지는 않지만 최초의 어떤 개인적인 간척 사업이라고 간척 사업인 어떤 그런 크게 살리는 그런 보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증조부님께서 이 보를 막고 그 늘어난 토지를 당신 혼자 독시가 하지 아니하고 인근 그 주변 함께 했던 분들하고 나누어서 경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 막을 때 당시도 어떤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증조부님께서 다 개인 자비로 하셨고 사비를 털어서 네, 사비로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허가는 정부에서 일종의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일대가 국유지로 남아있는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증조부님의 그 호를 따가지고
그 용보교라고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게. 그 주위의 어르신들이 과거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기록이라든가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깝다. 뭐,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던 분들, 이 도를 기억했던 분들은 거의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곡1이 사자굴 및 숫굴이라고 부르고 있는 마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